어서 오세요. 오늘의 영화를 처방해 드립니다. 시네마약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하라가 브루탈리즘을 함축한 듯한 건축가의 장엄한 삶이 궁금한 분들께 처방하는 영화 브루탈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약사 심혈을 기울여 감자 수프를 만들어 본 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심혈을 기울여 자전거를 만들어 본 위브입니다. 자전거를 오. 만들었다고요? 안녕하세요. 네, 심혈을 기울여서 졸업 작품을 만들었던 탱이입니다. 오, 자전거? 다들 그러니까 자전거를 아예 다 만들었다 이런 조립, 건 아니고 조립을 해봤던. 아. 네. 말 좀 제대로 하시네요. 아직 키우다 보니까 되게 그 거푸집부터 만들어서 철로 부은 것처럼 원래 삶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섞어 속이는 거죠. 네. 네, 그럼 자전거 아티스트 위브님께서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네, 어딘가 모를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한 남성. 삶의 끔찍한 아픔을 겪은 유대인이자 유능한 평가를 받던 건축가 라즐로입니다. 그는 마치 굉장한 소음과 혼란이 가득한 공간을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답하고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비좁은 곳을 뚫고 환한 밖으로 나오자 그가 앞에서 마주한 건 바로 자유의 여신상이었습니다. 라즐로는 이를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짓듯 기뻐하는데요. 하지만 관객의 시선에 걸린 자유의 여신상은 위아래가 뒤집어진 채로 화면에 보여집니다. 이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라즐로는 기회의 땅 미국에서 유대인의 아픔을 딛고 정착하며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홀로코스트에서 벗어나 일상과 꿈의 공간을 세우기에 유대인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짐작해 하는 영화 브루탈리스트입니다. 오늘의 약사는 왜 브루탈리스트를 처방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는 진단 타임입니다. 위브님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희 이 환경 자체가 되게 낯설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가만히 들어왔는데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하시죠. 네. 근데 자주 뵙지는 못할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씩 약간 깜짝 손님처럼 한 달에 한 번이면 뭐 별로 안 깜짝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자주 오시는 거죠. 네, 네.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브루탈리스트 영화 되게 야심작이다 이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단어로 좀 표현이 잘 됐던 영화였던 것 같고 그게 어떤 화면에서 느껴지는 연출적인 부분이라던가 어떤 그 다양한 스토리 전개 방식이라던가 다양한 측면들을 놓고 봤을 때 되게 장엄하다 영화 자체가 무게감이 확실하다 그거를 뚝심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티가 많이 났던 영화였던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재밌게 봤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장엄함이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길이가 늘다 보니까 되게 장엄하다. 사실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화제가 됐던 게 인터미션 때문에 화제가 네. 됐었죠. 저한테는 첫 인터미션이었는데 저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저는 연극 자체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냥 그 평소에 뭐 OTT나 이런 거 보면서도 처음이셨어요? 영화관에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 그쵸, 가지고 되게 그쵸, 그쵸, 생소했고 그쵸. 끝나고 나서 이제 중간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건 되게 반가웠는데 저는 이제 네. 이거를 이동진 언택트톡으로 봤기 때문에 네. 영화관에서만 5시간 있는 경험을 해봐서 와 이거 진짜 쉽지 않다. 허리 아프시지 않았나요? 허리도 그렇고 공기가 너무 답답하고 그쵸, 맞아요. 그쵸. 산소가 딸리는 또 느낌이 추워서 들어요. 날씨가 또 맞아요. 그래서 히터 때문에 더 히터를 그랬어요. 많이 틀어놓고 막 그래가지고 이 영화 자체가 저한테는 많이 묵직한 감상이었던 네. 것 같아요. 음. 네. 저도 팝콘을 사서 들어갔는데 오랜만에 중간 인터미션 때 사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극장 매출에는 도움이 됐을 네, 것 되게 같아요. 약간 귀여웠어요. 중간에 이렇게 막 후다닥 나가서 사오시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배고프다. 그래서, 네, 독특한 음. 경험이었습니다. 전 야심작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 네. 되게 지금 뭐 유력한 느낌이긴 해요. 저한테 이제 처방도 브루탈리즘을 함축한 듯한 건축가의 장엄한 삶이 궁금한 분들께라고 했는데 네. 딱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고 뭐 이렇게 더 내면에 복잡하거나 뭐 주제에 있어서 더 파볼 측면이 있다거나 그런 네. 영화는 아니었어요. 되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영화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느낌은 딥한 영화인데 네. 막상 다 보고 나오면 그쵸. 뭐 그냥 생각보다 보여준 게 단순하다. 다다. 보이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그쵸. 끝낼 수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4시간 이 정도의 영화가 더 딥하기까지 하면 저기 피곤하긴 했겠죠. 영화가 아니죠. 근데 거의 시리즈죠. 네. 태희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영화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저도요. 복잡하고 근데 얘기하자면 불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전 불호에 가까웠고 왜죠? 일단은
형식만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내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확언을 하냐면 네. 이 긴 영화를 전 2번을 봤습니다. 어제 한 번 더 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이제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죠. 네. 근데 로튼이 막 98%거든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다른 평가들이나 이런 리뷰들을 좀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 리뷰들을 좀 많이 읽는 편인데 그냥 번역기 돌려서 다들 막 날리길래 내가 좀 잘못 봤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좀 졸렸나? 잘못한 걸 또 찾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내가 좀 편견이 있었나 보다. 네. 내가 잘 모르는 거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제 진짜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막 왜냐면 이게 상영 시간이 기니까 회차도 적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막 일 끝나고 막 미친 듯이 달려가가지고 막 아슬아슬하게 세이브해서 한 번 더 보고 일단은 제 안에선 정리를 하고 확신을 했어요. 저는 네. 불호에 가깝고 나쁜 의미의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과대평가되어 네, 있다. 과대평가, 전형적인 과대평가라고 생각을 좀 했고 그 이유는 뭐 계속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감독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에만 집중한 느낌? 진짜 근데 하고 싶은 거. 네네네.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좋은 영화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서브스턴스. 그래서 저 서브스턴스도 그렇고 뭐 존 오브 인트레스트 같은 네. 경우도 그랬고요. 저한테는 그 최저선을 못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뭐 같이 했었던 파워 오브 도그나 네네. 마티 맥도나 영화들이나 이런 영화 진짜 난해하잖아요. 네. 쟤들 왜 저러는 거야? 누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들이 어떤 최소선은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키마스터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떤 발상이나 어떤 정보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면 그게 맞는 키가 딱 되는 네. 마스터 키가 돼서 작품 안에 있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전 그 정도 구성은 대중 영화로서 인정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 영화는 그 기준에 못 미쳤고 그 상태에서 영화 외적인 부분 때문에 저는 고평가되는 부분이 있다. 좀 독하게 얘기하면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2번 보고 나서 느꼈던 건. 네. 저는 에밀리아 페레즈를 보고 나서 봐서 그런지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네. 양극단에 있는 영화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부분은 이제 뒤로 갈수록 얘기를 하겠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딘가 각자 하나씩 빼먹고 있는데 큰 부분을 굳이 고르자면 브루탈리스트 쪽이 그래도 나는 낫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이해는 되니까. 네. 네. 오늘 약간 살짝 외로운 녹음이 되겠네요. 가봅시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뭐. 오랜만에. 간만에 말 없는 저를. 원래 그런 거죠 뭐. 네네. 네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는 대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약 안내 시간입니다. 저희가 뽑은 키워드는 한 인물의 삶을 다루는 구조, 브루탈리즘 그 자체인 삶, 연기와 캐릭터 연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한 인물의 삶을 다루는 구조예요. 이 영화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형식이 되게 중요한 영화라는 그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브루탈리스트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사조, 건축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도 그렇고 그쵸. 주제도 그렇고 네. 되게 형식과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주요가 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관객에게 줄 감동이나 배우의 연기가 독보적이라던가 그런 거 말고 정말 영화 자체를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쭉 밀고 나갈 맞아요. 수 있는가를 보여주. 그래서 고전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일치시키는 게 네. 이 영화를 만든 제 1번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맞아요, 생각에는. 맞아요. 그게 좋든 나쁜 네. 간에. 계속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달려나가는. 나는 브루탈리즘을 다룰 거고 네. 이 브루탈리즘을 다루는 데 있어서 브루탈리즘의 형식에 맞게 이 영화를 만들겠다. 네. 라는 게 감독의 1번 목표였던 것 네. 같고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저 같은 감상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이 영화 보고 나면 당연히 전기 영화 같잖아요. 근데 그만큼 굉장히 현실적으로 찍기도 했고 맞아요. 그 전기 영화의 연출을 따온 부분들도 진짜 네. 많았던 것 같고 뭐 배우들 연기도 약간 전기 영화처럼 연기한 것 맞아요, 같아요. 제 맞아요.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그게 되게 재밌게 느껴지긴 했어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전기 영화가 아닌데 전기 영화처럼 찍는다는 게 되게 네. 특이한 선택이잖아요. 저도 아닌 걸 알고 들어갔는데 1부 끝날 때까지 그걸 까먹고 본 거예요. 1부 그죠. 동안. 1부가 특히 좀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미션 때 그 가족 사진을 보는데 근데 이거 전기 영화 아니라고 아닌데? 했는데 하면서 이제 2부에서는 그 생각을 가지고 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되게 좀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구조상 이제 왜냐면 한 인물에 굉장히 집중하잖아요. 그쵸. 네. 다른 곳에 전혀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굉장히 충실한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좀 긴 영화고 짧게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터미션이라는 신선한 경험이 있었고 또 그 막을 굉장히
구분해 놓은 그쵸. 느낌이라서 그런 걸 따라가면서 보는 그 어떤 리듬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형식 면에서. 음, 1막하고 2막하고 진짜 완전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네. 네, 그 정확하게 산 모양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딱 맞아요. 올라가고 맞아요. 정점 찍고 딱 네. 내려가는 네. 그 느낌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그것마저도 되게 전위적이다 맞아요. 라는 생각을 그래요?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딱 그걸 너무 맞게 정석이라서. 대놓고 네네네. 저는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오히려 그런 게 두드러지는 게 네. 저한테는 취향이 맞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영화 자체도 브루탈리즘을 이 사람이 표방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쵸, 접근을 그쵸. 하자면 그 건축물을 그 설명을 할 때 시청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손전등으로 시연하는 그런 장면이 네네.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떤 언덕을 이렇게 쓸어내리는 듯한 장면이 있는데 이게 마치 이 영화의 구조랑도 되게 흡사하다라는 측면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상승을 하지만 이부분은 정확하게 하강을 하는 그런 구조 자체가 뭔가 이 건축물이 작품에도 그대로 약간 확장돼서 녹여져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되게 이 영화를 받아들이는 어떤 흐름이나 어떤 리듬 자체가 되게 동기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었던 것 같고 그런 면모에서 단지 뭔가 긍정적인 측면만 그려내거나 희망찬 내용만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쵸. 그 브루탈리즘의 어떤 좀 어두운 면모나 좀 노출을 그냥 과감없이 하는 그런 것들도 이 영화 안에서 되게 저는 완성도 있게 그려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라즐로가 약간 아메리칸 드림에 편승하는 듯한 그런 흐름으로 기회를 받아서 네. 뭔가 그런 것들을 읽어내겠다. 펜실베니아 주가 미국 자체에서도 새로운 그 역사를 읽어낸 그런 터전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건축가로서 자기 그 어떤 유대인들의 아픔을 딛고 이걸 극복해내는 그런 인물로서 표현이 됐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른 방식으로 대척점에 있는 게 저를 조피아처럼 보였거든요. 조피아가 이제 어찌 보면 라즐로한테는 대안의 삶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조피아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 중에도 잠깐 언급이 되는데 시오니즘의 네. 어찌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가려고 하니까 조금 더 네네. 보수적인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터전을 우리 손으로 모든 걸 다 읽어내겠다라는 그런 표현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건데 이 영화에서는 어떤 게 더 긍정적이다 아니다라는 것들까지 딱 잘라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기회주의적인 그런 면모라던가 라즐로가 취했던 선택들이 그렇게까지 희망차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안에 우여곡절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들을 그 과감없이 보여줬다라는 맥락에서는 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측면과 이 어떤 메시지와 연결되는 지점이 굉장히 잘 붙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설득력이 되게 높았다고 생각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비슷하게 읽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목적성이 있고 메시지를 전달은 했는데 그게 설득시켰느냐에 대해서 전 좀 의문이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정확하게 똑같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좀 영화 외적으로도 그렇고 영화 내적으로도 훨씬 라즐로의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게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라즐로의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게 이제 브루탈리즘이랑 형식에 맞추려다 보니까 이 무너지는 삶을 또 이거 또 이 산 모양 또 다 맞춰야 되잖아요. 하강해야 되죠. 그래서 무너지는 삶을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카한테는 그걸 안 그리다 보니까 이게 시오니즘처럼 보이게 되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저는 어떤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아마 저기 위부님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실 텐데 곡성이 싫었던 이유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곡성을 저는 좋아하고 그쵸. 방금 안 이게 좋아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끝까지 얘기를 안 하고 빈 공간으로 남겨두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 아니고 제가 그때 곡성 저희 조조타임 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어느 방향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게 그냥 두는 게 약간 놀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뭐 이런 것처럼 이 형식을 맞추다 보니까 영화가 원래 지켜야 되는 것들을 안 지켰다라고 느껴졌거든요. 저는 이 영화가 완전 이쪽으로 치우친 영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이드 이펙트인 거죠. 부작용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약의 부작용 그 설정이. 네, 그러니까 이 형식을 다 맞추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 영화 또 나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나쁜 사람 다 미국 사람이거든요.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런 이민자 서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대로 그 자유의 여신상이 뒤집혀 있는 이런 거 되게 상징적이죠. 그 아메리칸 드림이 사실 그냥 어떤 자본을 위한 거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하면서 그 이스라엘 관련된 부분들을 되게 그냥 어물쩡 그냥 넘기면서 가는 게
그런 게 근데 조금 영화 그랬어요. 첫 번째 장면이랑 그 맨 마지막 장면이 이제 조피아에서 시작해서 조피아로 그쵸, 끝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저는- 형식이에요. 제가 봤을 때. 형식이라서. 그쵸, 그쵸. 그러니까 초반에는 관객 입장에서는 조피아가 네. 뭔가 불안에 떠는 장면으로 나오면서 네. 뭔가 그쵸. 오버랩되는 장면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아픔을 뭔가 유대인들한테 아픔이 있고 불안에 있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네. 마지막에 오버랩되는 장면에서는 성인이 돼서 그쵸 그쵸. 그 어떤 찬양을 하는 그 그쵸, 그쵸. 성인의 조피아에서 그 어렸을 때 조피아의 시절로 오버랩되는 장면으로 네. 끝나잖아요. 네. 저는 그게 그렇게 볼 수도 그런 있죠. 선택도 그 조피아가 취했던 그런 방식도 여전히 그런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유대인들은 그런 그 어떤 아픔을 늘 상기하면서 가지고 있다.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쵸, 그 그쵸. 상기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그 라줄로가 만들어냈던 건축물이 그쵸, 수단이 그쵸. 될 수 있다. 응. 라는 것들을 좀 시사했던 것 같아서 맞아요. 전적으로 뭔가 조피아가 얘기했던 그런 시오니즘이나 뭐 이런 부분들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맞아요.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끔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쵸. 근데 그런 부분에서 태인이 말씀하신 것 저는 딱 그런 열어두는 그림 자체에 대해서 이제 무궁무진하게 얘기할 게 많겠다라고 그쵸. 생각하는 그런 환영하는 입장이라면 이제 저는 뭔가 맞아요. 약간 어떤 좀 기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안 쏠리게 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감독이. 네. 그래서 거기서 그 대사를 넣은 것 같아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맞아요. 그런 게 근데 그게 또 오독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되게 애매모호함을 끝까지 붙잡고 표현을 했으면 제가 기분이 안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니셜 벤시 같이 네. 저-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그렇게 좀 느껴져서 그래서 좀 그게 좀 복잡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엔딩에서 그 조피아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 장면도 네. 되게 의도적인 설정이고 음. 형식적으로 딱 마지막에 박은 거죠. 좀 부자연스럽게 보이더라도 그쵸. 넣어야겠다 하고 이제 형식을 위해서 넣은 저 장면인데 에필로그로.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저도 그 장면 전까지 태니님이나 위브님이 읽으셨던 것처럼 주인공과 조피아의 관계에 대해서 미묘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대놓고 대척적으로 네. 둔 설정이 맞고 근데 이 엔딩 장면을 보고 시오니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비판하려고 했나라는 생각도 엔딩을 처음에 보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조카와 후대 유대인들은 이 라즐로의 건축물에 있어서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의미를 계속 부여해서 해설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라즐로가 과연 그것을 의도했냐는 부분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쵸. 물론 홀로코스트 생존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건축물에 반영이 될 수는 있는데 그 경험을 직접적으로 반영해서 설계했다고 본인이 얘기한 말한 적은 없어요. 그냥 그 그 해석하는 사람은- 거지. 네, 그 사람은 아름다운 게 중요한 사람이라고만 지금 캐릭터 해석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거를 조피아가 지금 관련된 의미를 계속 부여해서 연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시오니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묘한 거죠. 그러니까 라즐로의 의도가 바로 그거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계속 의미를 부여해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과연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할 표현을 수도 있네요. 할 수 있는데 또 며칠 뒤에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그렇게 할 거 너무 소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헷갈리게 근데- 만들 정도면 소심하지 않았나 저는 근데 하라님 네네. 말씀하시는 거 딱 듣고 나니까 저는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그 행위에 라즐로의 네. 의도가 네. 뭔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뭔가 비춰졌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일부에서는 확실하게 그 방향성을 가리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벤뷰런과 대화를 나누는 씬에서 네. 그 이전에 남아 있었던 그런 건축물들에 대해서 그쵸.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 본인한테 어떤 가치가 있는 작업물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내가 변화나 어떤 봉기의 그런 그 상징물로서 지금 본국에 남아 있는 건축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언급하는 맞아요. 대사가 있는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축가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끊임없이 거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 어떤 자유의 갈망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 갈망 자체를 구원받는 존재로서 종교랑 연결을 지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를 건축물에 자기 어떤 자비를 부담하면서까지 계속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도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적극적인 그런 표현이 맞다면 네. 그 마지막 장면은 주제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개인과 예술의 의미를 포장하고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위험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장면이 되는 거죠. 만약에 위브님의 해석이 맞다면. 저희 영화 단으로 올라오면 네. 제가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맨 마지막 대사죠. 네. 결과가 중요하다.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말이 네. 전 설득되진 않았어요. 그게 분명히 그 관념을 뒤집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가 약간 21세기 최근판으로 치면 최종판으로 치면 그래. 이빠른 말로 치면 맞아요. 그냥 그런 도덕률로 치면 야 그래도 과정이 좋아야지. 네네네. 특히 이제 민주주의가 좀 약간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걸 뒤집는 말이란 말이에요. 되게 도발적인 말인데 네. 그거를 설득시켰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좀 결말이 갑작스럽게 됐어요. 구조적으로 그쵸. 저한테는. 그러니까 근데 네. 이게 약간 그 형식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고전 영화들이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쵸. 에필로그가 갑자기 딱 뜨더니 아무리 이제 네. 에필로그 자막이 뜨진 않지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런 옛날 유럽 영화들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갑자기 박람회나 아니면 그 작품을 평가하는 자리 같은 거가 막 나오면서 맞아요. 몇십 네. 년 후. 그러면서 그 중간에 프레임 끊기듯이 끊기는 것도 일부러 따라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게 보면 네. 형식에 대한 그 말씀하신 앰비셔스 야심 이걸 무조건 맞추는 것이 내가 영화를 만드는 1번 이유다. 네. 전 그거 존중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개인적으로. 그게 뭔가 퇴색되거나 중간에 애매하게 그쵸. 타협을 보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쵸. 맞아요. 거기에 맞춰서 완벽한 네. 설계를 했다. 네네네.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쵸, 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자기를 토스랑 동일시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토스처럼 생각한 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막 벤뷰런이 와서 꼬장꼬장 하도 그 짐이 와가지고 3m를 낮추라고 난 땅을 덮하고 막 이런 네. 것처럼 네네네. 끝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존중은 하는데 제가 보는 영화라는 매체 입장에서는 영화가 전 발전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참 영화 흔히들 시네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자꾸 과거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이 가장 잘 그 유산을 받아서 만들어낸 작품들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존중은 하겠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네. 이런 작품들도 필요하니까 존중은 하겠는데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니까 와닿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그쵸 거죠. 약간 나쁜 의미의 현대미술 같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거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기 써 있는 게 좋다고 하니까 12억에 팔렸다고 하니까 좋은 건가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가지고 이런 게 좀 약간 저한테는 좀 거부감이 좀 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이걸 존중하지 않느냐 아니면 영화적 만듦새가 떨어졌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다. 저도 그런 비슷한 부분들.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야망이 아주 잘 느껴지는 맞아요. 굉장히 네. 큰 이야기란 말이죠. 되게 젊으세요 이 감독님이.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 감독 아세요? 그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에서 맞아요. 어디에 맞아요. 나왔어요, 근데?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에서 되게 이것저것 많이 나오셨어요. 마지막 장면에 네. 줄리엣 비노 씨한테 새로운 영화가 대역 제안하는 막 신예 네네네. 감독이 있어요. 맞아요. 그 잠깐 사람이에요. 나오는 그 분이구나. 아저씨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얼굴이 약간 익숙한데 봤는데 어디서 봤지? 그분이 있구나. 네. 어쨌든 굉장히 자신과 잘 어울리는 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야망이 아주 잘 느껴지는 구조였고 되게 어떤 그런 클래식함에 대한 뭔가 찬사가 있는 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촬영했던 사람이라고- 그런 기법도 그렇고. 네. 그쵸 그 이제 그 비스타 비전인가 그 네,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했다고. 그거로 찍은 마지막 영화가 뭐 되게 옛날 엄청 영화인데 옛날 영화예요, 엄청 맞아요. 옛날 영화. 그게 화면 비율도 달라가지고 찍는 비율도 네. 달라서. 다만 저한테는 좀 형식이 과하다 보니까 네. 좀 유난스러운 느낌이긴 했던 거죠. 저도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잘 찍어 나서 지루하진 않았어요. 맞아요. 보는 재미가 네. 있었어요. 맞아요. 네. 이거 어려운 영화도 아니고 맞아요. 형식이 이렇게 딱딱딱 맞다고 해서 지루한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들고 근데 훌륭하게 그렇게 만든 영화라고 해서 반드시 심금을 울리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던 오히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딱 시원시원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내가 어떤 얘기를 하겠다라는 네. 것들을 처음부터 잘 빌드업해 나갔고 그거를 이제 영화를 보면서 관객이랑 같이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었다 보니까 네. 제 취향에는 훨씬 잘 맞았던 것 음. 같고 제 베이스가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이다 보니까 그런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신선하다 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저도 오히려 그 인터미션까지 되게 좋았거든요. 일부가 근데 그 뒤에를 형식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좀 지나친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옛날 논란은
이 감독이랑 되게 비슷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초기도 아니고 한 중기까지. 근데 저는 논란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오펜하이머나 뭐 인터스텔라나 이런 작품들 보면 오히려 자기의 형식이 아니라 헐리우드가 갖고 있는 기존 공식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차용하면서 사실 그래서 인터스텔라가 외국에서 평가가 안 좋죠. 근데 맞아요. 오히려 논란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의 그래서 논란 영화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펜하이머에서 확 열렸죠.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오펜하이머에서 확 열렸고. 형식에 자기 대본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하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을 사람들에게 가장 잘 전달시킬 그쵸, 수 그쵸.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맞아요. 오펜하이머로 이런 식으로 무조건 묘사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쵸. 어떻게 하면 네. 사람들이 가장 이 사람에 대해서 맞아요. 많이 생각하고 몰입하고 맞아요. 뭔가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느껴져서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 전달력에 있어서 이 영화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방식을 잘 따른 건 맞는데 충실하긴 했으나 그쵸. 적합한 그래서 이 영화랑 되게 잘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이 전 덩케르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덩케르크가 저 진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 영화 봤을 때 아마 얘기한 적 있어요. 너무 드라이해서 너무 드라이해서. 드라이하죠. 그러니까 사람 목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드라이한 거에 너무 집중하느냐고 그냥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서 제 취향엔 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케르크라는 거 자체가 전달하고 싶었던 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개인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그쵸. 집단을 보게 하고 싶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집단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옳은 선택 네. 이나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하여금 계속 거리를 두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됐어요, 덩케르크는. 근데 이 영화가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됐는지가 저는 좀 의문이었어요. 브루탈리즘 그 자체인 삶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조금 더 이제 구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 브루탈리즘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라질로라는 인물이 어떻게 잘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주제와 영화를 찍는 방식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를 시켰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브루탈리즘이라는 것이 이 영화가 배경으로 하는 이 시기에 네. 생겨서 저물었다가 요즘 다시 올라오고 있는 맞아요, 네. 맞아요. 양식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그런 유행에 되게 탑승했다 그러니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올라갔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어떨 때 딱 느꼈냐면 보통 이런 노출 콘크리트 이런 것은 워낙 요즘 유행하고 많이 보니까 그렇죠. 별로 와닿지가 않았는데 그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가 누가 봐도 너무 요즘 의자죠. 미드센트리고 그런 의자라서 거기서 확 느껴졌는데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 인물을 묘사하는 방식도 그렇고. 근데 약간 감독 입장에서 좀 억울하실 수도 있는 게 이 영화 20년부터 그러니까요. 만들려고. 저도 궁금해서 아 알아봤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유행이 안 할 때 영화가 나왔으면 저 더 좋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 되게 그것도 좀 시기가 지났는데 왜 1, 2년 전에 막 그런 스케치 코미디 같은 데서 네네. 뭐 공사장 안에 카페 있다고 막 놀리고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도 진짜 많은데 저희 천장 마감 안 하는 네, 식당들 진짜 많잖아요. 가루 떨어질 것 같다. 근데 이런 게 저는 그렇죠. 성면 떨어질 것 네. 같다고 이런 게 저는 약간 브루탈리즘의 어떤 맞아요. 후기하면서 이제 그래서 브루탈리즘. 생각한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이게 계속 영향을 주는 거고 디자인 쪽에도 되게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그 미니멀리즘 네, 디자인의 영향을. 바우하우스부터 시작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잘하는 그 두드러졌던 감독이 드니빌레브라고 하던데. 그쵸. 어. 드니빌레브가 이 영화 되게 좋아한대요. 균도 그렇고 블레이드 러너 이공사고도 그쵸, 그렇고 그쵸. 그 안에 건축물들 양식들 보면 맞아요. 전부 다 맞아요. 콘크리트로 이게 되게 삭막하고 네. 그쵸, 그쵸. 그런 약간 거친 느낌들을 그러네요. 주저없이 보여주는 네. 엄청 감독이었던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브루탈리즘이라는 것이 사실 영어 브루탈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 많이 헷갈리지만 그 노출 콘크리트를 많이 쓰는 이유가 브루탈리즘이라는 게 노출 콘크리트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브루탈이라는 말이랑 아무 상관이 맞아, 상관이 없는 없대요. 건데. 아, 그래요? 네네. 네. 그게 무슨 그 뭐더라? 프랑스의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얘기한 거가 이제 이어지면서 네. 브루탈리즘이란 말이 된 거래요. 네. 저도 어제 알아보다가 건조하고 메마른 분위기가 계속해서 네. 나왔던 것 같고 저는 그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이 라슬로라는 인물 자체가 브루탈리즘을 뭔가 표방하는 그런 인물로서 그려졌던 이유를 약간 좀 짐작을 해봤었던 것 네네. 같은데 네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사 같은 데서 좀 건축물을 대하고 있는 마음 자체가 내가 이걸로 뭔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그 시발점이 되어야겠다라고 그런 의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사람이 어떤 유대인으로서 겪었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재건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네. 그런 상황적인 것들을 고려했을 때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루탈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맞아, 맞아요. 빨리 네. 지으려고. 네. 네네네.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싸고 빨리 음. 지을 수 있는 거로 하자. 그러니까 지금 해서- 당장 바람을 막아줄 벽이 네,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목적 지향적이잖아요. 네. 목적을 맞아요.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재료가 어떻게 됐든 어떤 그렇죠. 외형적인 디자인이 어떻게 됐든 네. 그런 거에 치중을 하기보다는 네. 어떤 이 전후의 상황을 복구하겠다라는 목적에 네. 되게 집중한다는 맞아요, 취향이 맞아요.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라즐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떤 개인으로서의 삶이 되게 우여곡절이 많고 네. 이방인으로서 미국에서의 삶이 녹록치 않지만 네. 이런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나는 음. 좀 숙명적인 부분이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음. 건축을 대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영화 전체와 주인공 삶 전반의 어떤 메타포로서 브루탈리즘 자체가 크게 와닿았다기보다는 그냥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건축 예술과 자본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더 맞아요. 컸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건물이 몇 개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 가구랑 맞아. 저도 이 의자랑 부분 굉장히 지적하고 싶어요. 어. 세 가지가 나와요. 그 미니멀리즘 의자. 네, 그게 외팔보 의자잖아요. 네. 다리가 4개가 아닌 네, 의자 네, 네, 이렇게 네. 휘어가지고 막 만드는 장면이 참 요즘 나오는데 많이 쓰는. 네, 정말 르코르비지에 막 이런 게 어. 연상되는 그런 가구고 두 번째가 벤뷰런의 서재잖아요. 네. 커튼을 치우고 45도 각도로 이렇게 열리는 책장 덮개랑 그리고 앞에 의자가 유리돔 채광을 딱 밖에 한가운데에 놓잖아요. 굉장히 미니멀한 서재, 굉장히 다른 느낌을 그렇게 했는데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1번 의자 처음 만든 게 의자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의자를 두 번째 만든 작품인 서재에 갖다 놓고 맞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커뮤니티 센터와 네. 예배당이 있는 그 커뮤니티 센터에 그 두 탑 사이로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빛이 바닥에 내리쬐는 게 그 안도다다오 빛의 교회. 네. 네,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 서재에 열리는 책장 덮개가 있었잖아요. 네. 벤뷰런의 네. 서재에. 네. 그게 자세히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영화를 한 번밖에 못 봐서 그 커뮤니티 센터 외벽에도 약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외벽에도 있고 그게 되게 중요한 상징인 게 네네. 벤뷰런을 마지막에 찾으러 들어가는 문도 그렇게 열려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이게 작품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네. 1, 2, 3번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부분에서도 그것도 맞아요. 되게 변태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거 세 개 외에는 이 건축 사조 자체보다는 건축이라는 것 그리고 예술가의 삶과 자본가의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이 2부에서는 훨씬 더 두드러졌던 것 같아서 근데 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말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굉장히 흩뿌려져 있는 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솔직히 저도 흩뿌려져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목에 비해 너무 좀 안 나타났다는 그러니까 부분? 이게 지금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두 번을 본 게 억울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많이 억울하신 것 같아요. 상이 근데 유력하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유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아요. 랜드 오브 오퍼너티 네네. 그거에 대한 뒤집음도 좋고 자본과 예술의 줄다리기 전 네네. 이게 훨씬 더 컸다고 생각하긴 네. 하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좋고 그 건축과 자기 삶을 일치시키는 것도 좋은데 네. 다 끊긴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 이민자로서의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거랑 자기가 만드는 결과물 네네. 건축이라기보다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두 축이어서 그래도 몰입이 잘 굴러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전거처럼. 네. 근데 이게 발이 막 6개 7개가 되니까 뒤에 가니까 그게 되게 흔들렸다고 생각하고 아이 그래도 끝에 잘 마무리하겠지. 다들 좋다고 하는데 로튼이 98% 계신데 괜히 나오나 이러게 했는데 저 그게 좀 잘 안 모여졌다고 느끼긴 했어요. 뒤에.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되게 좋고 왜 표현했는지도 알겠어요. 네.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유대인이니까 굉장히 헝가리에서 그 바우하우스가 사실 진짜 엄청 유명한 학교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되게 잘 나가던 그런 건축가가 그러니까 이건 피아니스트랑 굉장히 비슷하죠. 똑같이 네. 브로디가 나오지만 네. 그래서 그 옮겨가면서 느낀 그 과정이나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벤뷰런 만난 네, 과정도 그렇고 맞아요. 그 벤뷰런이 그 승질을 내서 내쫓았다가 네. 그 공사장으로 다시 찾아오고 이런 거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어떤 특정 주제로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 저는 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 모든 문장이 다 중간에서 끊기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결말 부분이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자벳이 네. 벤뷰런의 집에 찾아가면서부터 이제 빠르게 전개되는 그 그쵸. 뒤에 이제 정신없는 그 시퀀스가 그러니까 이렇게 설마 끝나겠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다가 마약이랑 섹슈얼리티까지 넣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이게 너무 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유난스럽다고 했잖아요. 보이스비 앰비셔스 너무 야심이 좀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닌 것 그쵸, 같은데 그쵸. 네. 왜냐면 워낙 잘 찍었어요. 네네. 잘 찍고 깔끔해요 영화가.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 단계까지 내려왔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영화 단계에서는 괜찮은데 네. 시나리오 단계로 봤을 때는 조금 저는 좀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야심작이다 보니까 하고자 그쵸. 하는 그 욕심이 어떤 막 어떤 주제적인 토픽 네. 자체가 막 네. 여러 가지가 이제 맞아요. 판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약간 이 브루탈리즘을 표방하기 맞아요, 위한 맞아요. 뭔가 젖어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매듭이 지어서 뭔가 딱 결과물로서 눈에 딱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브루탈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그, 재료들로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그렇게 보니까 볼 수도 있겠네. 되게 그 분위기는 끌고 갔었던 것 같고 맞아. 그런 부분에 어. 있어서 저는 막 뭔가 왜 이게 해소가 안 되지? 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끝에는 하진 않았는데 이제 다만 저도 뭔가 갑작스럽게 매듭이 마무리가 지어졌다라는 부분.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영화 앞에 러닝타임이 굉장히 길었는데 네네. 그 후반부에 이제 이걸 다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갑작스러웠다라는 그러니까요. 측면은 좀 그랬던 것 같긴 그러니까 해요. 그게 그 커뮤니티 센터가 안 지어진 게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어지면서 뭔가 결말이 났으면 좀 그랬을 텐데 그걸 음. 그냥 시간을 뛰어넘어 버리고 에필로그로 가버리니까 이제 관객들은 그걸 원했던 거잖아요. 거기서 네. 이제 막 신나게 막 개장을 하고 막 거기 빛이 막 딱 십자가로 들어오고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뭐 의도하고 깬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브루탈리즘이란 표현 때문에 의도하고 맞아요. 깬 것 네. 같긴 한데 네. 그러면 그걸 깨는 결과를 네. 늙은 토스가 아니라 그때 그때 적당히 나이 든 토스, 코스에서 뭔가 소화가 되기를 관객들은 원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뛰어넘은 부분이 살짝은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고. 앞에 그렇게 장엄하게 이야기를 펼쳐놓은 것에 어. 비해 좀 굉장히 관객에게 아쉬움을 남기는 결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쵸.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그렇게 다 근데 펼쳐놓고. 그것도 약간 너희가 원하는 걸 주지 않겠어라는. 근데 그쵸, 그게 이제 그런 것 같긴 해요. 아쉽다는 맞아, 거. 맞아요. 브루탈리즘의 뭔가 그 정신이랑 좀 비슷한 게 아닐까요? 명확한 의도인 거죠. 네. 근데 그게 아쉬운 거죠. 아쉽다. 그 뒤에 얘기가 그쵸.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 좀 좋은 예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플라워 킬링 문인 것 같거든요. 플라워 킬링 문은 그거를 적어도 그 두 사람이 체포되는 건 보여주고 네네네. 그 사람이 제대로 징벌을 받고 당했던 원주민들이 네네. 행복한 삶을 살았다까지 보여주지 않았죠. 그건 의도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대신 에필로그로 자기가 나와서 본인이 그걸 읽고 이런 걸 하면서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게 북을 그 가운데 치면서 이제 춤을 추는 그걸로 네네. 이렇게 한 부분이 이게 전 적정선이라고 보거든요. 제 근데 기준에서. 그 영화는 정말 너무 잘 만들어서. 그 영화도 3시간 14분을 아유. 그렇게 그것도 길었죠. 네. 그렇게 보여주었잖아요. 심지어 인터미션도 없었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결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열매를 주고 3시간 동안 지켜본 거에 대한 어떤. 근데 열매를 주되 그게 그냥 일반적인 대중적인 작품들처럼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를 내가 얘기하고 싶진 않아 네. 라는 그 곤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마티농이. 네. 그러니까 그런 적정선이었다고 보는데 이거는 약간 뜬 부분이 있다. 근데 사실 그건 지금 약간 경력의 차이인 것 그렇죠. 같아요. 88년생 지금 감독이랑 마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야심이 느껴지긴 해요. 네. 그런 건 있었어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 수준까지 갔느냐 아니냐 개인이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취향 차이기도 하죠, 환영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느냐에 맞아요. 따라서 감상평이 확 달라지는 영화였던 것 그쵸. 같긴 해요. 그것 때문에 이 영화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것 그쵸. 때문에 어. 믿어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 취향 차이인 거죠. 네. 그 건축에 대한 얘기를 이제 네. 두 번째 케어즈에서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데 건축 자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술가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면 그냥 종이랑 물감 살 돈만 있으면 뭐든 그리기 시작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건축가는 자본가의 의뢰가 없으면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쵸. 땅을 건드리는 일이고 음. 그 땅에 모든 땅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또 땅을 정부의 파기 허용도 받아야 되고. 땅을 파기 시작하려면 자본가의 의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 미묘한 어떤 건축가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지점을 잘 묘사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훨씬 좋았어요. 브루탈리즘보다는 이게 남의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쵸. 자기 헝가리에서 시립 도서관을 짓던 사람인데 남의 땅에 와서 건축가로서 산다. 이거는 이 벤뷰런 같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죠. 불가능해.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연이 없으면 땅을 팔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생계형 건축가가 아니라 예술가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죠.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걸 안 하면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벤뷰런과의 어떤 그런
유착이라고 해야 될지 관계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되게 미묘하게 다가왔고 그러면서도 그 생계형 건축가와의 그런 갈등 같은 것도 좀 귀엽기도 했어요. 자재값 이만큼 줄이자 안 된다. 내 돈 쓰겠다 하는 것도 좀 그랬고 그리고 그 건축이라는 께에서 의뢰인 그다음에 건축가 그다음에 그 밑에서 이제 작업 반장을 비롯해서 그 밑에 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그 관계도 되게 좀 미묘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세 개의 층위 같은 것들이 미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뷰런이 라즐로에게 갑질을 하면 라즐로는 고든을 친구라고는 하지만 마지막에 갑질 비슷하게 하죠. 그러니까 막 다 뭐 짜증내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이 직업과 이 업계라는 것이 새로운 나라에 와서 새 삶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에게 더 전조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직업 자체가 좀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든이 진짜 아쉬웠어요. 저는. 그쵸? 그러니까 고든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진짜 무궁무진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게 저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면 그게 그 인터미션 전에는 되게 잘 활용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이거 뒤에서 끝까지 뭔가를 하겠다. 고든이 뭔가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처음에 벤뷰런이 오는 장면. 그 장면 연출이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벤뷰런을 감추고 이거는 약간 서스펜스죠. 네네. 벤뷰런을 감추고 그 오면서 라이트가 켜지는 맞아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부터 네네. 이제 신나게 갈피어스 신나게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데 그 장면도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 그래도 잘 더 쓰겠지 했는데 그냥 마약 친구로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아쉬웠고 그 당시에 사실 뭐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시대였고 그쵸. 네. 흑인들이 그 미국 사회 내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오묘하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풍성하게 좀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앞에서 그런 것들 약간 보여주는 듯한 그 관계를 형성을 해놓잖아요. 그렇죠. 후반부에서는 사실 그냥 뭔가 조력자 기능적으로 쓰였다. 약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기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이제 아내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맞아요. 이제 그렇기도 한데. 그 뒷부분 까먹으신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내하고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맞다 그러니까, 고든 이렇게 된 거죠. 얘 어디 갔어? 야얘 휠체어 끌고 오라 그래. 그럼 자연스럽게 연기와 네. 캐릭터 그리고 연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고든 캐릭터도 좋았고 네. 그 사촌 있잖아요. 네네. 아틸라 그 아, 연기 저는 조연 맞아요. 연기로서 그 연기 맞아요. 재밌게 좋았어요. 봤어요. 맞아요. 그 사람 연기가 되게 그러니까 독특한 설정이잖아요. 캐릭터 설정 자체가 같은 민족인데 홀로코스트 때문에 옮겨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넘어서 살고 있던 사람이고 그쵸. 어떤 미국적인 것에 대한 잔소한 사회주의? 사람이죠. 네. 굉장히 흡수해서 어떻게든 활용해서 나는 뭐 다 버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사실상 이쪽으로 미국인처럼 네. 살고 있는. 그 설정이 되게 생소하기도 했고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어. 항상 유대인이라고 하면 홀로코스트랑 연결이 되는데 그거랑 거의 상관이 없는 사촌을 등장시키니까 그 관계성도 되게 재밌었고 일부에서 워낙 중요한 역할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연기도 배우 연기도 좋았고 배우 연기 진짜 좋았죠. 네, 연기 진짜 좋았고 고든보다는 훨씬 좀 맞아요, 눈에 맞아요.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형적인 모습만 보여줬던 게 아니라 그런 연기도 되게 잘했고 뭔가 복합적이죠. 생각해보지 못한 설정이지만 미국인이로서 뭔가 그런 문화들을 쫓아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네.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연기도 잘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라즐로에게 네. 배신 아닌 배신을 하는 그 장면에서 뭔가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장면도 되게 좋았어요. 연기적으로도 되게 괜찮았고 맞아요. 어떤 그 화면 자체로도 되게 인상적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그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전 차라리 이 영화 그렇게 더 확 쏠렸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네네. 자본과 예술에 대한 그런 거.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이랑 네. 자본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를 이 영화가 의도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아틸라라는 캐릭터에서도 되게 잘 보였다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섹슈얼리티랑 연결을 시켰죠. 네. 여성의 몸과하고도 연결을 시켰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이 전 되게 유효하다고 생각했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가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이 영화가 되게 재밌는 게 그 연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거꾸로 된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나서 거기 이제 그 출입국 사무소 같은 데서 이제 네네. 번호표 들고 구분하자. 자 영어 하실 수 있는 네. 분들은 이러 하시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매춘 장면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굉장히 의도적이었다고 봤거든요. 그게 섹슈얼리티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게 지금 시간이 지난 걸로 설정돼 있죠. 자세히 보면.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어진 게 아니라. 네. 근데 그거를 전혀 관객한테 설명해 주지도 않고 흑백도 아니어서 얼핏 보면 이민을 오자마자 매춘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네. 느끼도록 만든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좋은 비판점이라고 생각했고
되게 날카롭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좋게 느껴졌는데 이것도 또 2부에서 없어지는 그러니까 부분이 좀 있어서 그 장점을 다 그냥 상쇄된. 네, 그래서 되게 좀 1부의 톤이 이어진 2부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느낌이 좀 있었던 것도 있는 감독판이 있지 않을까요? 디렉터스 컷 같은 거요. 네. 어. 그래서 그런 지점이 어쨌든 이 영화에서 표현된 건 분명해서 네. 맞아요. 그렇게 그 코드를 읽는 것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본에 대한 코드가 정말 더 컸던 게 계속 말을 하지만 뱀뷰랑 캐릭터가 뱀뷰랑 캐릭터는 어쩌면 우리랑 가장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에이디언 브로디가 맡은 주인공은 예술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본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뱀뷰러는 굉장히 평범한 능력이고 이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제 사는 사람이고 어설픈 어떤 예술적인 결핍과 안목은 있는데 내가 그걸 할 능력은 없어. 그 돈으로 내가 가져야겠다. 이런 누구나 좀 돈이 있으면 할 법한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자본을 상징하는 캐릭터 자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브로디 캐릭터가 그 키메라의 아르투 캐릭터랑 되게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 캐릭터도 예술가 비슷한 거로 나오는데 그쵸. 땅 보러 다니는 사람인데 어쨌든 근데 그것도 되게 자본에 대한 스스로 예술이라고 생각하죠. 자본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네요. 분명히 함축되어 있고 약간 분위기도 비슷하고 그러네요, 진짜. 둘 다 약간 말라가지고 이렇게 툭 쓰러질 것 같은 생기면서 뭔가 그러네요. 슬퍼 보이고 약간 꼬질꼬질하고 이런 느낌이 되게 비슷하게 느껴졌는데 브로디랑 뱀뷰랑 캐릭터는 명확했는데 저는 엘리자벳 캐릭터가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렇죠. 배우의 연기는 정말 좋았는데 네. 아니 활용 자체가 저는 일부에 얼굴 안 나오고 계속 목소리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막 기대감이 막 고조가 되는 거죠. 하고 이제 2부에 시작해서 딱 만나는데 벌써부터 몸이 불편해.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되게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엘리트로 나오죠. 그러니까 바우하우스에서 공부한 건축가가 남편인데 그 건축가 남편도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 어떤 지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뭔가 한 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뭔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진전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갑자기 결말에 이미 작고하신 여사로 나오잖아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고전을 가다가 여자 캐릭터도 고전이 됐어요. 제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뱀뷰런이랑 시시덕거리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네. 그 장면만 보고 나쁘다고 평가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레볼루셔너리 로드처럼 그 복합성을 계속 보여주면 되잖아요. 막 서로 바람 피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 영화 보면 그러니까 그런 그 복합적인 관계를 계속 그리려고 그러나 보다. 막 뱀뷰런이랑 그 딸이랑 떠드는 장면이 막 나오고 이래요. 지 조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럴 수 있지. 또 워낙 험한 곳에 있다가 온 거니까 뭔가 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감독이. 뚝 끊겼어요. 왜냐면 그 열차 사고 나고부터 그쵸. 그 뒤에 그 진통제 대신 그 마약을 하는 장면이나 이런 거 보면 뭔가 생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영향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좀 냉정하게 그걸 결말까지 풀어낼 만한 어떤 그쵸. 그러니까 뭔가 좀 아이디어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게 아니면 조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나 그쵸. 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럴 거였으면 더 아예 그냥 역할을 줄였어야 되지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 배우 역량이 너무 뛰어나서 우리가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진짜 저는 처음 본 배우였는데. 정말요? 그 세상을 바꾼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그 영화가 그 포스터에 얼굴이 딱 박혀 있는데 맞아요. 그 포스터 이미지가 훨씬 유명하거든요. 그분 배우군요. 그 포스터에 딱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그 얼굴이라서. 근데 그 여담으로 그 마지막 조피아도 그 더 랍스터 그 요르고스 아내시잖아요. 그 더 랍스터에서 나오셨죠. 그 두 배우 다 연기가 진짜 좋았는데 2부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조피아는 말을 못하고 그다음에 엘리자벳은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둘이 굉장히 힘겨운 시기를 같이 보내면서 유대감이 굉장히 깊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돼서 지금 등장을 했는데 그럴 거면은 둘을 묶어서 계속 가든가 아니면 한쪽을 아예 줄여버리고 한쪽만 살리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 둘을 그렇게 딱 붙여놓고 어설프게 떼어놓으니까 이게 둘 다 방황을 하게 된 거예요. 캐릭터가.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자벳이 갖고 있는 설정보다 너무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또 안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건 아는데 배우의 역량과 설정에 비해 너무 납작해서 놀랐다. 어쨌든 토스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 극이다 보니까 이걸 죽여야 되잖아요. 한눈 팔지 않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죽이려다 보니까 이제 죽은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뭔가 좀 복합적인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 맞아요. 좀 아쉽다,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약간 고든처럼.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그 싹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새싹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맛깔나게 찍어놓고 뒤에 아쉽게 하니까 그쵸, 그쵸, 차라리 그쵸. 앞에도 별로였으면 이렇게 아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사실 뭐그 캐릭터처럼 왜 맨 처음에 미국 도착했던 캐릭터 그냥 없어지잖아요. 네네네. 그 동전 줬던.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없어졌으면 괜찮은데 이제 아쉬우니까 좀 약간 맞아요.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네. 이거 드라마인가? 앞에서 기대감을 좀 많이 고조시켜 네. 놓다가 갑작스럽게 괴리 퇴장하고 때문에. 좀 수동적으로 그려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그쵸. 좀 비슷한 감상이긴 한데 약간 그 하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피아와 엘리자벳 관계가 되게 네. 일치감이 많이 있는 관계처럼 묘사가 됐었는데 그쵸. 엘리자벳이 아니 그 조피아가 이제 떠나면서 보내야 되고. 떠남으로 인해서 그 시점 이후부터 아파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네네. 약간 좀 병든 포지션으로 음. 그때부터 스토리 자체가 그쪽으로 전개된 맞아요, 게 맞아요.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좀 보완하려고 벤뷰런한테 가서 따지는 그 장면을 이제 엘리자벳의 입을 빌려서 한 게 네. 아니었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그쵸. 아쉬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이제 뭐 아쉬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 가장 좀 아쉬웠던 건 엔딩이고요. 이야기를 하다만 듯한 느낌이. 왜냐면 워낙 계속 말했듯이 앞부분이 괜찮았다. 너무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고 너무 이렇게 촬영 자체도 너무 그쵸. 좋은 거예요. 네. 느낌이 그냥 좋은 거예요. 뭐 그쵸, 설명할 것도 없이. 막 그 기차 폭발하는 씬 막 이런 거 네. 되게 장엄하게 잘 맞아요.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진짜 고전적이죠. 네, 진짜 맞아요. 옛날 영화처럼 찍었어요. 오프닝 시퀀스 되게 독특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크레딧이 그렇게 옆으로 맞아요. 틀어서 네. 한 거 네. 자체가 마지막에도 네, 틀어진 상태로 맞-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대감이 막 증폭이 됐는데 뒤에서 그게 충족이 안 돼서 오히려 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벤뷰런의 강간 장면이 네네.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물론 해석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쵸. 아까 말했듯이 나는 너한테 돈을 대주고 하는 사람이고 비슷한 줄 알겠지만 이렇게 우리는 간극이 있고 너는 그냥 미국에 와서 이렇게 돈 받고 예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다라는 걸 할 수는 있는데 뭔가 그 광산에서의 타이밍이랄지 굳이 다른 거 표현하기도 지금 아까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제일 크게 선을 넘는 장면이잖아요. 네네네. 이걸 이제 구조론에서 이제 오리지 로스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여기서 박살이 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박살을 내려면 박살 낼 도구들이 앞에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집착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표현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의 흐름을 보면 네. 뭔가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돈 주는 그래도 사람으로 느끼게 되잖아요. 그쵸. 막 참고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스타일 그러니까 느낌으로. 해리는 계속 문제가 있었지만 네. 아들은 그래도 자제 문제 생겼을 때도 네. 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왜냐면 건축팀 당연히 잘라야지 어떻게 그거 건축팀 자르는데 대신 그 마지막에 가면서 하는 얘기가 자리 잡을 때까지 여기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되게 존중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집착을 어떤 시점에서 한번 보여줬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야 그게 강간까지라도 연결이 그쵸. 되지. 지금 이거는 그냥 뭐라고 나쁘게 보더라도 그냥 이용하는 사람. 그쵸. 그러니까 그런 토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만 보이니까 네. 이게 강간까지 가는 거가 조금 약간 이렇게까지였나? 뛰어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장면을 약간 이제 암시했던 장면 자체는 네. 그렇게 힘이 있진 않았지만 어쨌든 기억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그 뭔가 조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썰을 풀잖아요. 아 대화할 때. 네. 그 대화 씬에서 그런 맥락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속물적인 부분이나 어떤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냉정하다라는 측면을 좀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러네요. 그건 뭐 그 처음에 이제 벤뷰런이 등장했었던 씬 자체에서도 그쵸. 뭔가 이 전후 상황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맥락을 파악하지 않고 자기만 집중하는 사람이고 인간들을 되게 개취급하는 그런 언행들을 막 일삼으면서 그런 인간적인 폭력적인, 모습들을 예. 저는 암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그 맥락까지 완전히 잘 짜졌느냐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폭력적인 그게 있었죠. 이제 거기에 저는 이 벤뷰런을 단지 그냥 개인으로만 놓고 활용했다기보다는 그쵸. 미국인들의 전형적인 구조에서 위에 지배층으로서 기득하려고 하고 맞아요. 오만한 태도를
그런 비판하는 수단으로 쓰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착취하는 구조다. 유대인들을 뭔가 도와주거나 그들의 삶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되게 내쫓고 그들의 어떤 노동과 기술만 착취를 하는 그런 미국의 전형적인 인물이다라는 것들을 그런 시대적인 부분들을 좀 표현하는 것과 같이 결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졌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묘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형식에 치중해서 다른 것을 놓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탱이님은 이 영화를 안 좋게 평가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그것도 있지만 이 장면 하나로 저는 이 영화를 불호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섹슈얼리티를 활용하는 방식이 맞아요. 처음 사창가 장면 그 장면도 뭐 그렇게까지 호는 아니었지만 그런 장면이 호가 될 수는 없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그건 활용을 할 그래도, 거였으면 후반에도 그 스탠스를 이어나갔어야 맞아요. 되는데 그게 붕 떠버리니까 그렇게 선을 넘을 거였으면 매듭을 똑바로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매듭을 맺지 못했다 의도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 영화에서 단 한 번 선을 넘었지만 잘못 넘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네. 솔직히 저는 감독이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해서 문제였던 것 같긴 해요.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섹슈얼리티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얘기를 하면 저는 이 강간신까지도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엘리자벳하고의 마약을 한 상태로 네. 이 씬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섹슈얼리티 나쁘게 표현해야 되니까 다 나쁘게 표현해야 하는 건 그건 아닌데 아니죠. 그 맥락을 잘 지켜나갔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섹슈얼리티를 잘 활용한 영화를 1번으로 생각할 때 생각한 영화가 새끼거든요. 그러니까 새끼가 진짜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그 탕웨이가 역할했던 감정선의 변화나 그거를 받아들였던 그 남성의 감정선 변화나 그 영화 엔딩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진짜 잘 활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갈피를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굳이 감독님 변호를 좀 해보자면 네네. 마지막에 정사씬이 사실 토스가 계속 원하던 거였고 네. 관계 회복 같은 거였는데 네. 그걸 못 하다가 네. 그렇게 그 흐름을 통해서 갔다는 건데 네. 굳이 그 호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네. 근데 그게 표현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마약이 약물, 네. 포함이 돼버렸고 감독이 의도하신 거는 제가 앞에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사씬 이후에 그 거품을 물죠. 그러니까 그쵸, 그쵸. 발작이 일어나서 네네.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 이제 그 대화가 영화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이기도 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대화도 솔직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그렇게 됐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지금 그 나온 그 소스들로 그 봤을 때는. 흐름상으로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해리를 표현하는 방식도 그 섹슈얼리티를 많이 활용을 했죠. 사실 그 동생한테도 뭔가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잖아요. 맞아요. 쌍둥이 동생한테도.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고전 영화에서 되게 잘 활용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요. 따온 것 같거든요. 댐비랑 그 가족 자체가 굉장히 맞아, 고전적이에요. 엄청 그 쌍둥이 네. 설정도 그렇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잡아먹힌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전 이 영화가. 그러니까 그게 좀 너무 아쉬웠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연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맞아요. 네. 이 영화에서 좀 개괄적인 비판을 하자면 구체성이 없어요. 선언과 정신만 있어요. 선언과 정신과 그 형식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화에서 한 번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그 대화씬은 있는데 그 대화씬도 되게 개괄적이죠. 저는 적어도 대중영화라면 이거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종이장 한 장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쇼잉업이라고 최근에 네네. 나온 영화 보면은 그 영화도 되게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설명을 하거든요. 네. 이제 도자기 인형을 굽는 예술가고 그 대학원 조교예요. 그러니까 노예라고 봐야죠. 대학원 조교인데 그 사람이 그거를 굽는 과정이나 온도나 막 이런 거 엄청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친구와의 대화를 네. 빌어서.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구체성이 다 결여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뭐랑 비교할 수 있냐고 생각을 하냐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수상작인 피아니스트랑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그 통조림 장면 같은 경우 그 통조림 때문에 결국 연주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체성이 이 영화에서 너무 결여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1부에서는 그래도 조금 있을랑 말랑 그쵸, 했는데 2부에서는 자기가 감독이 표현하고 싶은 그런 거대한 정신이나 그런 이런 것 거에 때문에. 너무 쫓아가다가 그런 걸 좀 잃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피아니스트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 캐러멜을 네. 6등분하는 장면이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성 있죠. 이 영화는 그런 부분에서 좀 확실히 어떤 원하는 바나 어떤 자신감은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뒤에 흘려진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고평가는 좀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 88년생 이 감독이 그러니까요. 얼마나 앞으로 잘할지에 대한 저 기대감 네. 저도 있는데
이게 진짜 유대인을 잘 표현했나, 혹은 자본을 잘 표현했나, 혹은 브루탈리즘에 대해서 잘 표현을 했나라는 걸 복합적으로 하나 점수를 매긴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일단 기억에 남는 장면부터 해볼게요.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후보에 있었던 장면들 몇 가지가 네네. 있었는데 짧게 언급하자면 벤뷰런과 라즐로가 처음으로 카페 같은 데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 장면 좋아요. 그 얘기하는 장면 진짜 있잖아요. 미국적인 장면이. 되게 네. 전형적인 그 당시의 미국의 그 상황을 잘 담아낸 장면인 것 같아서 되게 그 인상적이었고 미국 영화 반드시 나오는 그 카페테리아. 인테리어도 되게 익숙해. 맞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막 에드리언 브로디 몰골을 보면 되게 네. 처참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대비되는 연기도 진짜 좋았어. 이미지도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서 진짜. 가이 피어스를 저는 메멘토에서 제일 아니, 그 사람 기억하다 진짜 보니까 대단해요. 거기서 진짜. 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 왜 몰랐어요. 왜 이렇게 큰 영화 잘 안 나오는 거야? 빨리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가이 피어스의 그런 연기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장면도 되게 좋았고 네. 아까 탱이님 잠깐 말씀하셨던 그 볼링장 시공하는 네. 그 위에 크레인에서의 어떤 씬도 되게 좋았고 맞아요. 네. 인스티튜트 그 건물을 라즐로에게 맡기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언덕? 그 언덕 올라가는 장면이 네. 있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네. 실루엣으로 막 표현이 맞아요. 되는데 그게 오르는 모습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그게 실루엣으로 표현되니까 되게 분위기가 오묘한 거예요. 그쵸. 웃기기도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웃기기도 하고 네. 뭔가 블랙 코미디 같은 빨리 느낌이었어요. 추우니까 들어가자 막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뚱딴지 같은 얘기도 네. 하고 막 이러는데 딸에 들어가자고. 근데 그런 장면도 되게 앞에서 계속 얘기 나왔었던 이 영화가 얘기하는 어떤 양가적인 측면을 네. 복합적으로 맞아요, 담아내는 맞아요. 장면이었고 맞아요. 좋았어요. 뭔가 그 장면. 상징적으로도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저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탱이님은요? 저는 파티에서의 대화. 네. 그 장면이 제가 그것도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라즐로가 갖고 있는 건축에 대한 정신을 네. 그나마 설명적으로 얘기해준 부분이기도 했고 저는 그 앞에 조부모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그 조부모에 대한 에피소드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자기가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25,000달러를 융통하는 게 네.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근데 그러면서도 그 얘기가 납득이 되잖아요. 듣는 맞아요. 사람이. 이게 되게 복합적인 부분이었던 것 네. 같아요. 맞아. 근데 잘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재밌었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위험한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쵸, 저는. 그쵸. 그러니까 미국인과 자본을 붙여버리면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네. 그 피해자 서사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그 경계 부분에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쭉 갔으면 저는 이렇게 나쁜 평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대화 장면 같은 그게 이어졌다면. 좀 뻔할 수는 있어도 맞아, 좀 뻔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두 배우 연기가 진짜 저는 맞아요. 미쳤다고 연기는 생각했고요. 진짜 그냥 진짜, 시간이 갑자기 확 늘어난 듯한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카메라도 안 움직이고 네. 맞아요. 그냥 둘이 앉아만 있잖아요. 네. 뭐 행동을 하진 않는데 음.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저는 대사인데 네. 그 생계형 건축가랑 싸우면서 짐이랑 네. 이 프로젝트에서 이상하고 뭐 비효율이고 어글리하고 추한 건 다 당신 책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한 거는 다 당신 책임. 그 중에서도 그 대사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밀리 퍼치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웃겼어요. 이 대사에서 정말 이 캐릭터와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솔직한. 네. 음. 마음에 드는 대사였어요. 웃겼어요. 그냥. 수상 예측을 해볼 텐데요. 이 영화가 지금 10개 부문에 네. 후보가 됐고요.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여우조연상, 나무조연상, 각본상, 촬영상, 음악상, 미술상, 편집상. 진짜 많이 올랐다. 이 중에 혹시 조금 유력하다고 생각하시는 나무주연이 좀 그렇죠.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브로디가 있고 네. 티모시가 있고요. 콜먼 도밍고라고 싱싱, 그 랄프 파인스, 콘클라베, 네. 그리고 어프렌티스 세바스찬 스탠. 이거 좀 가능성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연기는 이견이 없어요. 이 영화에서. 맞아요. 네. 맞아요. 연기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다른 건 솔직히 유력하다고 보기엔 저는 좀 그렇죠. 헷갈렸어요. 좀 아직 애매하죠. 좀 못 본 게 영화들도 많아서 있고. 그런 것도 네. 있긴 한데 나무 조연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왜냐하면 아노라의 유리 그쵸. 보이스프가 있고요. 그리고 리얼 페인의 캐릭터가 있고. 저도 리얼 페인 아니면 저는 브루탈리스트 가이 피어스도 괜찮았다고 괜찮겠어요. 생각해서 맞아요. 저도 충분히 받을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키런 컬킨 캐릭터가 자체가 너무 독특해. 맞아 그렇게 돼요. 이게 진짜 리얼페인의 그 캐릭터는 그쵸. 그리고 컴플리트 언노의 에드워드 노튼도 있고요. 제레미 스트롱 어프렌티스도 있고. 그래서 조연이 오히려 힘들지 않을까? 조연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에. 조연이 좀 박 터져요. 네.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 영화를 어떤 분들께 처방하고 싶나요? 오늘의 처방 대상 시간입니다. 탱이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이랑 비슷했는데요. 네. 브루탈리즘과 건축의 영화화가 궁금한 분들께
정했습니다. 네, 위브님은요? 되게 깔끔하게 심플하게 끝나네요. 네네. 저는 타인의 아픔에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께라고 음.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아픔은 이제 라즐로의 아픔을 말하는 거고, 네. 더 확장하자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 아픔을 어떻게 승화해 왔는지, 그걸 위한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를 좀 이런 건축이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보여줬던 게 저는 좀 실험적이고 그러네요.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서 네. 이제 그런 맥락을 한 번쯤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맞아요. 네, 이런 분들께 처방해보고 싶습니다. 모르겠을 때 제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그냥 제가 한 브루탈리즘을 함축한 듯한 건축가의 장엄한 삶이 궁금한 분들께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이상의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의미를 부여하기를 감독도 원하지 않고 뭔가 맞아요. 그런 그냥 것 같기도 해요.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더 강한 맞아요, 영화인 맞아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고요. 함께 먹으면 좋은 약은 피아니스트를 만약에 안 봤으면 이거 다음에 보기 참 좋고 깊이 맞아요. 이 흐름상 말씀하신 쇼잉업도 제가 아직 보진 못했지만 어떤 그런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거나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뭔가 오타쿠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분명히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보셨으면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좋을 네, 것 같아요. 저는 피닉스도 생각이 많이 났어요. 피닉스. 피닉스에서 그 어떤 페인에 대해서 네. 다루는 그 맥락이 저는 여기서 되게 많이 보였기 때문에 네, 피닉스도 좋을 것 그 같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도 좀 비슷한. 맞아요. 면이 있어요. 오늘은 브루탈리즘을 함축한 듯한 건축가의 장엄한 삶이 궁금한 분들께 처방해드리는 영화 브루탈리스트를 다뤄보았는데요. 브루탈리즘 건축물처럼 크고 야망이 아주 잘 느껴지는 이 영화의 감독의 다음 작품도 장엄한 대서사시이길 바라며 다음 시네마약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